every word spoken. Yeah.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골드 디렉터 여은경입니다. 유산하는 저를 세상 밖으로 안내했습니다. 저는 일남이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소도시인 거제도에서 태어났고요. 거제도에서 지금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엔지니어로 일을 하시면서 어릴 때 해외 근무를 하셨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는 어린 시절 돈 걱정 없이 행복하게 누리면서 살았습니다. 그렇게 초중고를 아무런 걱정 없이 살았고요.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와 함께 살면서 막내로서 더 많은 사랑을 받고 자랐습니다. 사랑도 부족하지 않고 돈도 부족하지 않고 어떠한 걱정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초중고를 보냈고요. 그렇게 아무런 문제 없이 대학도 진학을 했습니다. 대학 졸업 후 바로 취업을 했습니다. 남들은 취업 걱정을 했지만 저는 그런 걱정도 없었습니다. 그냥 내가 갈 만한 곳에 취업을 했고요. 뭐 굳이 돈을 그렇게 많이 벌고 싶은 생각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적당한 곳을 선택했기 때문에 뭐 특별히 어려움 없이 대학을 취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 재미가 없었습니다. 뭐 필요한 것도 없었고요. 그러다 보니 재미도 없으니 이거는 어떤 재미를 찾을까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그럼 뭐가 있을까요? 네, 저는 본격적으로 놀고 먹기 위해서 퇴사를 선택했습니다. 네, 뭐 부모님이 허락을 했을까요?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없어서 반대는 하지 않지만 네가 그래도 회사는 다녀야 되지 않겠니? 엄마의 친구들 눈도 있는데 그래서 선택을 했던 게 고민을 했던 게 그러면 합법적으로 놀 수 있는 방법이 뭐겠습니까? 다시 대학을 갔습니다. 뭐 공부에 대한 의지가 있어서 대학을 갔던 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최선책이 다시 대학을 가야지, 학생이 돼야지 합법적으로 놀 수 있으니까요. 근데 선택했던 게 어머니가 이번에는 전문직을 위해서 네가 대학을 선택해야 된다. 학비가 있냐? 없다. 그러면 엄마가 되어줄 테니 네가 그러면 간호학과를 가라. 예전부터 가라고 했는데 제가 피했거든요. 그러니까 엄마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간호학과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렇게 선택했던 게 간호학과였고 무사히 다녔습니다. 뭐 간호학과를 졸업하면 취업은 잘 된다고 하니까 다니고 졸업하던 그 해에 뭐 대학병원은 아니었고요. 제가 그렇게 공부에 큰 뜻은 없다고 했잖아요. 대학병원은 아니었지만 지방 내에 있는 그래도 꽤나 뭐 종합병원, 거제도의 종합병원이 커봤자 얼마나 크겠습니까? 예. 거기에 취업을 했습니다. 예. 어머니는 또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아버지도 또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우리 딸 간호사다 그러면서 병원 생활을 하게 되었죠. 근데 저는 살면서 특별히 실패한 게 없었으니 근거 없는 자신감도 높았습니다. 그런데 취업을 해서 간호사 생활을 하다 보니 다른 기수들에 비해서 승진도 빨랐습니다. 그럼 이쯤 되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참 나는 운이 좋은 사람이다. 운빨하는 정말 끝내준다. 이렇게 생각하고 직장 생활을 다녔습니다. 다녔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을 했는데요. 제가 마음에 드는 사람과 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과 했습니다. 모두들 그렇게 하셨죠. 열렬히 사랑을 했고 집안의 반대가 조금 있었지만 뭐 극복을 하고 결혼을 하니 또 승리한 느낌이 들고 그렇게 결혼을 했습니다. 불만 없었습니다. 남편 또한 근면하고 성실했었고 실력도 좋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그때 당시에 운영을 하고 있는 피트니스 센터가 굉장히 잘 됐어요. 주위에 소문도 많이 나고 그러니 저는 어떻겠습니까? 직장에 돈도 벌면서 남편 사업도 잘 되고 그러니까 저는 직장 생활이 너무나도 만족했습니다. 남들보다 승진도 잘 되고 돈도 꽤 벌고 내가 번 건 내가 쓰면서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살았던 거죠. 그렇게 살면서 저에게도 이제 결혼을 했으니 출산이라는 게 옵니다. 출산을 했습니다. 첫째, 둘째. 너무 행복했습니다. 돈도 있고 직업도 있고 남편도 있고 돈 잘 버는 남편도 있고 너무 좋았죠. 그러다가 토끼 같은 애들 2명에 너무나도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쯤이었습니다. 저에게도
어려움이라는 거, 저에게도 두려움이라는 거, 저에게도 고생의 그림자가 들이오기 시작했습니다. 둘째 출산 후쯤 그 중동에서 시작했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메르스 바이러스 기억하시죠? 그게 이제 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집체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집단으로 운동을 하는 시설에 제한적으로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급격히 매출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남편의 매출이 줄어드니 저는 어떨까요? 제가 돈을 더 벌어야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때쯤 추석이었던 것 같습니다. 형님이 유산하라는 곳을 한번 저에게 전하더라고요. 저희 지금 스폰서님이신데요. 유산하라는 회사를 전했는데 들었지만 저는 한 번도 네트워크 마케팅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접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들어보니 좋은 거는 같은데 잘은 모르겠고 그냥 가족이 한다고 하니 또 제가 좀 기도 얇기도 하고 좀 사행성이 있어요. 그래서 뭔가가 하면 돈이 된다고 하니 좋을 것 같은 생각에 덜컥 사인업을 합니다. 사인업을 하고 나니 뭐 홈미팅에도 가야 되고 세미나에도 가야 되고 그래야지 성공을 한다고 하니 또 성공을 하고 싶은 마음에 따라갑니다. 이렇게 따라가니 성공을 했을까요? 성공을 하지 못하죠. 그 따라가고 홈미팅에 가고 했지만 뭐 비전이라든지 이런 걸 느껴보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저에게는 남편이 힘들어지면서 남편의 수입을 제가 대신 벌어야 하는 그런 무게감이 오기 시작했으니 저에게는 한 달에 따박따박 제 통장에 꽂아주는 월급이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월급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원래 있던 노동 수입에 집착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 거기에서 끝났어야 되는데 셋째, 넷째가 생깁니다. 네, 출산합니다. 네. 한 명 키우기도 힘드시죠. 2명도 힘드십니다. 3명은 더 힘듭니다. 4명은 죽을 지경입니다. 예, 많이 힘듭니다. 그러면 저는 돈을 더 많이 벌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벌어야 할까요? 이 아이들 보이시나요? 하나같이 예쁘죠? 예, 맞습니다. 예, 요즘 사진 기술이 좋아요. 예. 그래서 이렇게 예쁜 내 아이들을 자는 모습을 어느 날 제가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자는 모습도 못 보고 자는 모습만 봤어요. 정말. 왜? 자는 모습을 보면서 출근을 했고요. 자는 모습으로 퇴근을 했거든요. 이 아이들의 하나하나 예쁨을 제가 눈에 담지 못하고 있던 거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가만히 한 명 한 명씩 쳐다보고 있으니 가슴이 뭉클해옵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내 인생에 목표라는 게 생깁니다. 과연 이 아이들은 행복할까? 이 아이들은 내가 자라면서 부모님한테 받았던 그 혜택들을 내가 과연 줄 수 있을까? 답은 뭘까요? 못 줍니다. 줄 수가 없습니다. 저와 남편이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면 수입도 정해져 있는 겁니다. 더 이상 벌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요, 미술을 전공하고 싶다고 합니다. 남의 속도 모르고. 맞죠? 둘째는 저처럼 놀고 먹는 게 꿈이랍니다. 셋째는 아이돌이 되고 싶대요. 아이돌이 뭔지도 모르지만. 예, 보면서 맨날 춤을 추고 그럽니다. 넷째는 아직 어려요. 그래서 아빠처럼 헐크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이들의 꿈을 각기 가지고 있는 각 연령에서 꿀 수 있는 꿈, 최대한의 그 꿈을 저는 지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는 여태 살면서 한 번도 가져가 보지 못한 목표, 꿈이라는 게 생겼습니다. 이 아이들의 행복을 지켜주고 싶고 유지시켜주고 싶다는 거. 그러면 이쯤 생각나는 게 있겠죠. 뭐겠습니까? 저는 한번 경험을 했습니다. 전달을 받았습니다. 유산하였죠. 근데 유산화를 다시 시작해야 된다는 생각이 갑자기 든 건 아닙니다. 저희 스폰서님이었습니다. 스폰서님의 변화된 삶과 변화된 모습과 모든 것들이 달라진 점을 저는 보게 됩니다. 그때서야. 많이 늦었죠. 그런데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과연 스폰서님과 내가 틀린 게 무엇일까? 답은 바로 나오더라고요. 스폰서님은 시스템 속에서 배우고 행동하고 배우고 행동하고 그것을 또 다른 리더님들이 배우고 행동하고
배우고 행동하고. 그런데 저는 단 한 번도 배우고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배우는 거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행동하지 않았던 게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눈앞에 보이는 노동의 대가, 그 돈을 버릴 수 없었던 거, 그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결단을 합니다. 시스템 속에서 다시 한번 성장해보고 싶다는 마음에 유산화를 다시 한번 알아보고 유산화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기 위해서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홈미팅에 참여를 합니다. 1박 세미나도 참여를 했고요. 모든 유산화에서 하는 시스템은 다 참여를 했습니다. 그 참여를 하면서 그룹 내 봉사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파트너가 생기다 보니 팀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그 팀을 만들고 나니 제가 과연 성공을 했을까요? 저는요, 배우는 것만 했습니다. 정말 배우는 것에 집중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행동하지 않았던 것은요, 행동하는 방법을 몰라서가 아니었습니다. 나의 고정관념 때문이었습니다. 수간호사를 그만두고 저딴 일을 해? 그래서 얼마나 번대? 병원에서는 영양제 하나 못 파던 인간이 저 영양제 팔러 다닌다고? 과연 그런 말들을 누가 했을까요? 직장 동료들이 했을까요? 친구들이 했을까요? 아닙니다. 제 자신이 저에게 했던 말들입니다. 그런 제 자신의 고정관념 틀 속에서 저는 깨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업무상에 저는 지시를 내리는 입장이었고요. 그 지시를 수행했는지 안 했는지 따지는 입장이었고요. 그리고 저에게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왜? 내가 하라는 대로만 해야 되니까요. 그리고 그들이 한 일에 대해서 저는 평가를 내립니다. 그랬던 사람이다 보니 팀이 만들어졌지만 팀 내에 파트너들과 소통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팀은 성장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저에게는 행운이 있나 봐요. 정말 이게 운이 좋은가 봐요. 굉장한 파트너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파트너의 파트너가 골드를 먼저 갔습니다. 네, 제가 이름만 대면 다들 아시는 파트너예요. 우리 박동채 했습니다. 예, 어땠을까요? 물개 박수 쳤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스폰서가 너무 좋아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곧 따라 제 파트너가 또 성장을 합니다. 골드로 성장을 합니다. 그 파트너는 박통재 리더님의 언니인 박정아 리더님이었습니다. 예. 너무 좋았죠. 왜? 매칭이 저한테 오니까요. 너무 좋았습니다. 참 창피한 스폰서였죠. 그런 중에 파트너가 저한테 얘기합니다. 스폰서님, 골드 가셔야죠. 그 말은 하지 말기를 눈을 피하며 다녔죠. 근데 그 말을 들었습니다. 경상도 맞죠? 자존심 상하잖아요.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습니까? 가야죠. 갑니다. 예, 갈게요. 예,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막상 그러고 집으로 돌아오니 걱정이 밀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놈의 이렇게 입을 이렇게 때리고 싶었어요. 이게 왜 간다고 했지? 가지도 못할 거면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파트너하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 파트너들이 이렇게 무능력한 스폰서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답답했을까. 물론 저희 파트너들 착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절대로 저를 무능하다고 바라보고 얘기한 건 아니란 걸 압니다. 하지만 제 자신이 그렇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단을 해야 했습니다. 그래, 가자. 골드 가자. 이쯤이면 가야 안겠나? 라는 생각으로 결단을 하고 골드를 진행했습니다. 골드를 진행하는데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계획을 세워야 됐습니다. 단 한 번도 인생을 살면서 계획을 세워본 적도 없습니다. 계획을 세웠다면 넷째까지 낳지 않았겠죠. 계획을 세워본 적도 없는 사람이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골드를 가기 위한 4주 동안에 내가 해야 할 목표, 총 CVP가 얼마인지를 계산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 주 한 주 계산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 있는 오토십을 계산을 했습니다. 왜? 조금이라도 덜 해야 돼가지고요. 네. 그래서 계산을 하고 그 한 주에 대한 일일 목표를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는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총알이 필요했습니다. 그 총알은 뭐냐면 명단이었습니다. 네. 부끄럽지만 명단을 처음 작성을 했습니다. 쭉 하다 보니 더 부끄러워졌습니다. 왜일까요? 정말 친하고 정말 잘 알고 있는 지인들한테 유사나 제품 하나 전달하지 않았던 저를 발견했습니다. 요때쯤이면 생각나는 게 있죠. 1주차 때는 단 한 번 되는 낙오도 없이 거절도 없이 나는 무조건 정복하리라. 그래서 제일 만만한 친구들을 제일 1주차에 이렇게 섭렵을 합니다. 그리고 전화를 합니다. 친구야, 나 골드 간다. 친구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니 아직 안 갔나 골드? 그리 됐는데 우리 파트너들이 먼저 갔다. 그게 뭐고 쪽팔리게? 그러니 친구 니가 이쯤에서 비움 한번 하자. 그럼 니 골드 가나? 택도 없지. 비움을 하고 니 주변에 친구들 있잖아. 나 말고 혹시 친구 없는 거 아이가? 아니다. 그러면 그들한테 네가 느꼈던 것만 전해. 그리고 그 친구들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거, 너에게 특명을 주겠다. 그건 할 수 있겠지. 좀 할 수 있겠다. 그럼 오케이 콜. 그리고 그 친구 부부가 비움을 했습니다. 비움을 했고요. 그 다음은 다른 친구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네, 성공했습니다. 왜? 성공할 친구들한테만 했거든요. 그러고 나니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내 말에 어떻게? 확신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저를 통해 제품을 구매를 했던 이력이 있는 소비자들을 분류를 합니다. 그분들한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해서 건강 상담을 하고요. 그를 통해서 제품 주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항상 늘 마음 한곁에 있었던 파트너가 있었습니다. 제가 행동하지 않고 멈춰있던 중에 파트너가 집으로 돌아간 파트너가 있었습니다. 그 파트너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전화를 하고 다시 내가 유산화를 시작한 이유, 그리고 그들의 그 관계십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진정으로 원하는 원트를 끌어내어 다시 유산화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그 파트너들과 손을 잡고 이제 1주차를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2주차 할 때는 이제 명단 뒤집기를 통해서 가까운 친구 제외한 이제 지인들, 그 다음에 제품을 주문했던 소비자들을 상대로 전화와 만남과 관계십을 통해서 또다시 제품 구매를 일으켰고요. 그리고 잠자던 파트너가 다시 돌아온 파트너와 같이 손을 잡고 그 파트너도 다시 한번 PPPS를 시작하는 마음으로 같이 손을 잡고 뛰었습니다. 그렇게 지인 찬스를 통해서 그렇게 2주를 마감을 했습니다. 3주차 때는요. 후속 관리를 했습니다. 1주차 때 제품 구매를 했던 사람들, 비움을 했었던 사람들의 후속 관리를 통해서 그들이 먹고 쓰고 느꼈던 것들, 그리고 그들에게 어떠한 것을 알려주고 비움을 잘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관리해주고 그로 통해서 소개를 받았습니다. 소개를 받고 3주차 때는 제가 홍보 모델로 삼은 분이 한 명 있었습니다. 저희 친언니였습니다. 친언니는요, 저와는 조금 틀리게 자기 관리의 끝판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주위에서도 친언니의 그 관리하는 것을 되게 많이 궁금해했습니다. 그때 또 언니는 한참 유행 중인 소그룹 운동인 점핑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는데 언니의 비움을 통해 가지고 그 점핑을 하던 같은 회원들의 궁금증이 증폭하기 시작했습니다. 살을 뺄 것도 없는 인간이 밥은 안 먹고 쉐이크를 막 이렇게 흔들면서 그것만 홀짝홀짝 먹는데 1시간 동안 지치지도 않고 끝까지 점핑을 하는 모습에 그 주변의 회원들이 궁금증이 폭증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자연스럽게 한 분 한 분과 미팅을 했습니다. 그 미팅을 통해서 그들이 원하는 것을 파악을 했고요. 대부분이 건강을 많이 걱정하고 이미 건강에다가 많은 돈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로 통해서 브랜드 체인지를 이끌어내고요. 건강에 평소에 관심이 많았던 사람들은 비움을 통해서 지금까지도 꾸준히 제품을 사업자와 비슷한 그만큼의
포인트로 유지를 하고 있는 소비자들도 만들어내었습니다. 그렇게 3주차도 저의 전략에, 저의 홍보 선택에 맞게끔 이끌어가였습니다. 4주차였습니다. 4주차는요 조금 수월했습니다. 1주차 때 비움을 통한 저희 친구 부부가 탁월한 제품력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제가 말을 하지 않아도 홍보를 하고 전달을 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비움이 주문이 쇄도하게 되었고요. 그로 인해서 4주차는 수월했습니다. 그리고 1주차, 2주차 때 제가 제품을 전달하고 비움을 했던 분들에게 효과를 봤던 분들에게 이제 오토십을 생성을 시키면서 오토십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4주차는 좀 이르게 빨리 제가 골드가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요 4주 동안에 한 거는 제 행동에 대한 심폐소생술만 했을 뿐입니다. 하지 않았던 심폐소생술로 통해서 저는 골드를 그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제가 골드를 제 생애 첫 도전인 골드를 달성하면서 정말 잘했다고 느낀 거는요. 잠자는 파트너에게 소통하고 그 관계십을 통해서 그들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 끌어내고 제일 잘한 건 정말 그들과 다시 함께 사업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제일 잘했던 것 같고요. 제일 뿌듯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쉬웠던 점은요. 비움을 통해서 성공자들을 후속 관리를 잘 하지 못해가지고 또 잘하신 분들도 있지만 제 판단에 저분은 저기까지 선을 그어버리고 더 이상의 후속 관리를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들이 제품력은 좋으니 간간히 주문을 하고 간간히 찾기는 하지만 그 이상의 사업자라든지 그걸로 발전을 하지 못했다라는 게 가장 아쉬웠던 점인 것 같습니다. 골드를 되고 난 뒤에 제가 변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사실은 드라마틱하게 제 가정의 경제가 살아나거나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항상 노동의 수입을 받는 사람이라 그 노동의 대가가 어떤 것인지 아시잖아요. 아침부터 밤까지 주말도 집에 와서도 일을 했던 사람이라 시간이 늘 부족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달라진 점은 나의 시간의 사용처는 제가 정한다라는 것입니다. 어떠한 계약에 의해서 어떠한 그 굴레 속에서 정해져 있는 시간은 일을 해라라고 지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시간은 내가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게 가장 큰 달라진 점입니다. 아이들이 그럽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우리 어디 가요? 엄마, 우리 소풍 가요. 그러면 오케이, 콜. 솜씨는 없지만 도시락을 쌉니다.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골드가 되고 보니 제한된 환경 속에서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까운 공원, 사람들이 많이 붐비지 않는 공원을 찾아다니면서 도시락도 먹고 아이들과 비누방울 놀이도 하고 그러면서 온전히 아이들을 위해서 시간을 보냅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아이들이 원하는 체험 학습을 미리 서치를 하고 애들을 체험을 시켰습니다. 너무나도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파트너들과 여행도 다니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저는 시간을 제가 활용해서 썼고요. 그 시간 속에서 행복을 느끼며 지금 살고 있습니다. E.F. 슈마커가 얘기를 했습니다. 당장 실전에 옮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면 미래에 대한 얘기는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기 계신 리더님들 지금 당장 행동하시고 실천하신다면 4주 후에 저처럼 골드 디렉터가 꼭 되실 겁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골드가 되는 그날까지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